친구들 안녕? 잘 지내고 있어요? 어, 친구들 마음이랑 마음이 표현된 모습들을 보다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 지금은 좀 배가 아프고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위로가 돼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아주러 왔어요. 어, 우리는 가장 솔직하게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음, 친구들도 이미 다 알고 있겠지만 이 세상은 다 잠이잖아요. 그래서 잠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주 오래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 속에서도 이런 그 어떤 결혼이나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뭐 신분 상승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런 귀족들이 열리는 파티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어떤 뭐 그런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도 그렇게 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욕구는 잠이니까 그렇게 거기에 바탕을 두고 모든 것들이 출발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약간 그 상품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의 욕망이나 본능을 좀 자극할 만한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자본주의 세상에서도 재화를 벌어들이는 수단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전통과 또 자본주의라는 이런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두드러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뭐 누구의 잘못이다 이렇게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너무 오래된 역사와 전통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어, 책임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첫 번째 비교하지 않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 뭐 SNS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생활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고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뭐 부러워하고 질투도 느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 순간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 순간은 그렇게 행복해도 또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지 못한 아픔이나 슬픔, 고통들, 어려움들이 꼭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소통하는 어떤 창구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보고 너무 나랑 비교하고 나랑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같다라고 늘 나를 작게 만들고 늘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도 부와 권력 이런 부분들을 누리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전생에 그 사람들이 다 닦아놓은 복이 있어서 그렇게 현생에 누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개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도 개인적인 그런 개인사에서는 아픔이나 슬픔, 고통들이 다 있고 그런 어떤 사람들을 많이 다스려야 되는 그런 위치에 올라 있다 보면 그 책임감이나 고통, 남에게 말 못할 그런 부분들은 그런 중압감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많이 가졌고 인지도도 높고 이러니까 그냥 너무 좋을 것 같고 부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말하지 못한 고통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 고통을 힘들다고 슬프다고 아프다고 표현해도 좋다.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여러분이 좀 도와주면 좋겠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그런 말을 해도 괜찮다 이 말을 하고 싶고, 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말을 못하고 힘들까. 이 어떤 기업인이라면 이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따를까. 또 이 회사에는 수많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가족들을 다 잘 살게 만들도록 얼마나 머리가 터지게 고민하고 마음으로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그런 책임감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헤아려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마음을 같이 나누려고 하고, 안아주는 마음을 좀 보내고 응원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런 마음을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좀 오픈하면서 좀 징징거리면 어때요? 우리 다 뭐 로봇도 아니고 감정을 가졌는데,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만 가지고 가지 말고 힘들다고 말하자. 그리고 우리는 또 이렇게 여러 기업인들이나 어떤 그 각 나라에 있는 대통령 할아버지들, 또 다른 각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여러 가지 개발품들을 만들어낸 사람들 덕분에 우리가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 못할 고통은 얼마나 크겠는가, 그런 생각을 꼭 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완벽하라고 말하지 말고, 더 잘하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용기를 주고 응원해주고. 근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나한테 기대도 돼요. 울어도 돼요. 내가 기댈 수 있는 어깨가 되어줄게요. 이렇게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런 아픔들을 느꼈는데 너무 그게 딱 심장으로 오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너무 많았을 텐데, 몇십 년 동안 그런 마음이나 또 실질적으로 몸도 얼마나 안으로 곰고 골맞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참 짠한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앞서가는 선구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늘 외롭고 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따라가지 못한 생각과 책임감들을 가지고 인류를 이끌어가고 한 국가를 이끌어가고 기업을 이끌어가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저도 제 운명은 참 이해하기 힘든 운명이지만, 저는 두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 운명에 대해서는 어떤 운명은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다. 그러나 결말은 정해져 있지 않다. 나의 자율 의지에 따라서 내가 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내가 내 운명에 지지 않고 어떻게 더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 이거는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온 우주가 다 돕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로운 욕심을 갖지 않으면 누구라도 다 돕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믿고, 또 제가 실수하고 그럴 때는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자부하면서 살아온 건 하늘을 우러러 봤을 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게 대하고, 또 저한테 무례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저도 똑같이 그렇게 했거든요. 건방지게. 저는 뭐 무례하거나 부당하거나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그러면 엄청 건방진 캐릭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참아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약간 정말로 조용하고 그런 성격인데, 그렇게 제가 딱 이성에 나를 세우고 따다다다 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반박을 못했어요. 왜냐면 진짜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1, 2, 3에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표물이다 하면은 반드시 깨부셔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진짜 보통은 엄청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정말 저 사람 안 되겠다, 폭파시키자 하면은 아예 박살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렇게 해서 저의 목표물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래서 어, 진짜 보통 때는 엄청 막 여린 면도 많고 순둥순둥하게 막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아니다 싶으면 정말로 그런 단호한 게 있어요. 단호한 부분이. 그리고 완벽주의이기도 하고 뭐 책임감 이런 것도 많고 그래서 정말로 열받게 하면 막 날 새고라도 씩씩거려서 일 다 처리해놓고 그 다음날 박살내러 가요. 그 전날 종이에 다 적어가지고 머릿속에 딱 내용 정리해서 면담하러 가요.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정말로 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렇게 온다면 제가 그렇게 그런 부분까지 용납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온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더 큰 부분으로는 친구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친구들한테 좋은 부분만 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늘 시비거리를 삼아서 그렇게 다가온다면 목표물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선택한 운명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장아장 할 때부터 있었던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이랑. 근데 안지 얼마 안 됐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것도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다 분석하고 찾아내고 제가 영상으로 말하고 글로 쓰고 그러면서 또 더 많은 부분들을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어떤 친구들은 부러워하면서 되게 시기 질투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계속 상대심을 갖고 비아냥거리고 제가 하는 말에 꼬투리를 잡아서 늘 반대로 이야기하고 그런 친구들 많거든요. 근데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 친구들의 인생이 바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불편하고 그런지 정말로 불편해요. 사생활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을 다 알고 저도 모르는 순간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물론 제가 살아온 어떤 인생에 대해서는 추호도 거짓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도 어른들이 어떻게 사는 게 현명하게 사는 건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또 무례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준 적이 없어서 늘 부딪히고 울고 힘들고 아파하고 상처받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저를 완성하고 성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상처를 받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물론 지금은 엄청 단단해져서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이렇게 제거하고 그렇게 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 일리가 나한테 어떤 무례한 말을 하더라도 나의 인생에 충격을 줄 만한 사건들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그렇게 상처받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주려고 모난 마음을 내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상처가 많고 아픈 사람들인지를 너무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럴 마음은 추호도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이니까 그렇게 살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곡하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생각, 말, 행동이 여러분이 받게 될 업이에요. 그래서 다음 생에 내가 힘들게 살려면 계속 다른 사람 욕하고 비난하고 다른 사람 꼬투리 잡고 그러면 엄청 불행해지는 KTX를 타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걸 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쭉 하고 있는 그대로 KTX 타셔도 돼요. 어차피 삶은 여러분의 몫이고 여러분들이 모든 진로와 생각과 마음들을 결정 짓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면 좋다. 그렇게 살아가셔라.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는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이 누가 보지 않는 가운데도 이 진리전에 다 찍히거든요. CCTV에 찍히는 것처럼 그렇게 찍혀요. 그러니까 내가 선업을 짓고 있는가, 악업을 짓고 있는가, 그런 부분을 늘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지게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랑해 라고 말을 해봐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할 때 정말로 험악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찡찡한 표정을 지을 수 있을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 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사랑하는 기운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미친놈 이런 단어를 뱉었어요. 그러면 이미 내 머릿속에 미친놈이라는 그런 어두운 그런 사고 체계가 자리 잡고 마음도 이미 욕할 때 어때요? 맑고 밝은 기운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쓸 때 잘 선택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네 덕분이야, 도와줄까? 정말 축하해, 잘했어, 응원해, 이런 말을 할 때랑 누구 욕을 계속 해봐요. 그러면 욕할 때 내 얼굴이 밝은 얼굴로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욕하는 동안에 내 인상과 내 운명은 내가 바닥에 다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내가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려면 늘 좋은 단어를 생각하고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루하루 모든 순간들마다 내 얼굴을 표정을 예쁘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거울 보고 여러분 너무 예쁘게 생겼는데 왜 이렇게 조금만 노력하면 되잖아요. 거울 보면서 예쁜 표정 짓고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얼굴 표정 보세요. 그리고 고마워 라고 말하면서 거울로 보세요. 그리고 미친놈 하고 거울 보세요. 여러분의 표정을 그렇게 하고 아니면 목소리로 어떤 부분들을 녹음을 해서 기분이 나쁠 때 막 혼잣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냥 그거를 딱 녹음 기능을 눌러놓고 그 목소리를 들어보고 체크를 해보세요. 네, 말의 어조가 어떠한가, 그리고 말의 속도가 어떠한가, 그리고 말에 어떤 기운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내 생각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렇게 삼각대 놓고 그냥 스스로한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촬영을 해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면접 테스트 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나한테 주고 싶은 사랑의 메시지들을 가득 담아서 영상으로 찍어서 나의 표정을 보고 또 오늘 잘 지낼 나한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그런 나의 내가 이루고 싶은 학원들, 그거를 아침 저녁으로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촬영을 해본다면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떻게 말하고 어떤 단어들을 선택하고 그런 부분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늘 체크하면서 내 표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계속 이렇게 하루하루 더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예쁜 표정을 지을 수 있으면 계속 나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떤 표정을 짓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미세 근육이나 얼굴 표정이나 그런 부분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고 있진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해봐라, 그런 말을 하고 싶고, 또 일기 쓰는 거, 감사일기 쓰는 거, 이거는 진짜로 나한테 치유 효과가 있으니까 늘 저녁에 감사일기 쓰고 그렇게 하면 하루를 그렇게 매일매일 누적시키면 내 삶이 얼마나 감사와 사랑으로 그렇게 충만해지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늘 언제나 뭐 아기가 그림 일기 쓰듯이 늘 그렇게 그림 잘 그린 친구도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감사일기도 몇 줄 쓰고, 그리고 뭐
뭐 몇 줄 안 돼도 뭐 세 줄 쓸 수도 있고 더 많이 쓰고 싶은 날은 더 많이 쓰고 그래도 되고 나한테 어, 내가 가장 절친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편지 써주는 거죠. 이렇게 늘 나한테 이렇게 정성을 사랑과 정성을 쏟으면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각이 복잡하게 떠오르고 그러는 거는 다 당연하지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글로 적어보면 이게 객관화되고 또 내 스스로도 생각 정리가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웠어. 그래서 막 씩씩거리면서 글을 쓰고 있어. 근데 나중에 결론을 내릴 때 보면 아, 근데 처음에는 저 사람 때문에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났지만 쓰다 보니까 아, 근데 나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내가 놓쳤네 이런 생각이 드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반성도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용서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사랑과 감사가 일어나려면 원망심, 미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없애야 진짜 내가 내면이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늘 감사 얘기를 쓰고 그렇게 표현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 상태에 대해서도 객관화 시켜보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애기들한테는 어렸을 때부터 감정 카드 그런 것들을 읽어주고 아름다운 동화책을 읽어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말랑말랑해지고 그렇게 어, 감정이 말랑말랑해지고 사고도 좀 그렇게 아름다운 사고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규칙만 가르치니까 애기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은 밖에 나가보면 정말로 무례한 사람 너무 많고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상태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세상에 내보내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나는 언제나 예의 있게 언제나 규칙을 지키고 어, 내 마음이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을 해야 된다고? 나는 연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힘든 거거든요. 이게 막 자기 분열적인 사고가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네가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네가 태어난 이 자체가 축복이다. 너는 온 세상의 축복을 다 누리고 태어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얘기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무 사랑해서 너를 낳았어. 그리고 10달 동안 어떤 예쁜 아이가 태어날까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너를 만났어. 그리고 또 어렵게 아기 갖게 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만남은 더 소중할 거잖아요. 그러면 너를 낳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많이 참고 이런 힘든 과정들이 있었어. 그런 부분도 다 알려주면 아, 내가 그렇게 기다림 끝에 태어난 귀한 생명이구나 이런 걸 알면 스스로도 되게 자부심이 있고 엄마 아빠한테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아이들이 늘 사랑과 안전함 이런 부분들로 마음이 가득 차서 충만하기 때문에 늘 행복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릴 때부터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처받은 어른들이 너무 많고 다른 사람들을 너무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는 환경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무의식 중에 어떤 너무 엄격한 가르침이나 정서적인 폭력,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폭력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아니라면 그런 받은 상처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도 그런 치유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은 자꾸 괜찮은 척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냥 나의 존재 자체로는 소중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 같고 내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니까 계속 성과물에만 집착하고 내가 이 성과를 이뤄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 성과 때문에
친구들이 괜찮은 게 아니라 그런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피나고 처절한 노력을 한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그런 칭찬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된 시간들을 보냈을까, 참 너무 짠한 마음이 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봐줄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이뤄낸 성과물 때문에 내 존재가 평가받는 건 아니구나, 이 성과물과 내가 동급으로 사랑받는 존재는 아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더 많은 기대치를 갖고 더 많은 걸 이뤄내기를 그렇게 바라지 말고,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 얼마나 힘들었냐, 고생했다,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우리 같이 가보자,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뭐야, 같이 생각을 맞대고 더 좋은 방향으로 가볼까, 어떤 점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들었어, 이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물어봐주고 먼저 안아주고 이런 마음을 갖자,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이 막 쓸데없이 와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 사생활 털고 막 이러는데, 저도 여러분 때문에 미치겠어요, 진짜. 왜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걸 알려줘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다 여러분 인생을 바닥에다 버리고 있고, 또 남의 사생활 터는 게 뭐가 그렇게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고, 아이, 그렇게 좀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아서 행복해요? 그렇게 살아서 뭐 존재감이 더 느껴지세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남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사생활 털고 바바리맨처럼 그렇게 굴면서 살아요? 사생활이 없다는 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제가 선택한 운명이 아니라 지금은 그냥 그런 운명에 대해서도 수능을 하고, 또 아기 때부터 제가 하나도 모르는데 막 정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저를 아끼고 사랑해준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나마 조금 이제 인간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조금은 덜 미안하고 이런 와중인데요. 근데 저는 정말로 조용하게 살고 막 산책하고 절에 가고 법문 듣고 연불 듣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막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 지내고 이러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1대1로 만나고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또 듣는 거 좋아하니까 너무 여러 사람이 막 이런저런 막 중구난방하는 얘기들을 막 하면, 다 들어주려고 하면 저는 진짜 집중해서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듣는 건 엄청 고도의 집중력과 에너지 소모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해져요. 그리고 또 저랑 결이 맞지 않은 사람을 만나고 오면 정말로 에너지가 많이 고갈돼서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랑 좀 결이 비슷하고 저랑 좀 생각이 같고 추구하는 방향이 같아야, 저 농담하고 장난치고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럴 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얘기해도. 근데 제가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늘 그런 뉴스에 아무런 얘기만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맨날 남 욕하고 또 막 잘하고 있는 사람 괜히 꼬투리 잡아가지고 비난하고 막 상대심 내고 이런 사람들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안 만나거든요. 그리고 연락하는 그런 친구들도 제가 데이터를 다 낸다고 했잖아요. 대화를 다 분석해서 이 친구는 10분 동안이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20분부터는 계속 몇 시간 동안이나 남 욕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점점, 처음에는 막 몇 시간 동안 다 들어주고 그거에 맞는 솔루션도 다 제공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막 마지막 단계에서는 상대심을 내가지고 막 저를 공격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잘 안 되던데, 막 이런 상대심이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이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발심이 생기니까 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이나 들어주고 진심으로 들어주고 자기한테 맞는 이런 얘기를 해줬는데, 그러면 저는 너무 고마울 것 같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몇 시간 동안 들어준다는 자체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내가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그런 일들을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달라진다면 하겠는데 전혀 안 달라지니까 항상 똑같으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거구나. 어떤 좋은 얘기를 해도 저 사람 인식 작용이나 마음 상태가 내 말이 그대로 들어갈 리가 없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과정 자체가 불필요한 작업이니까 안 하거든요. 왜냐면 이런 부분도 이해하고 내가 이 부분은 놓쳤구나. 아니면 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을 적용을 해볼까? 라던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언제든지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제 생각의 틀을 깨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쓸데없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나 어떤 그런 배울 거리가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언제든지 내가 이거 놓친 것 같다. 너무 이거 고마워 이렇게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도 않고 늘 뭐 말하는 표정을 아니 말하는 그 단어를 기억했다가 반대로 계속하고 교묘하게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으로 돌려서 그렇게 하고 다 알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 이렇게 막 올라간다. 그리고 입꼬리가 올라가거나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자기는 몰라. 무의식 중에 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공허한 웃음을 웃거든요. 근데 진짜 깔깔대는 웃음이랑 공허한 웃음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웃음으로 하면 뇌가 잠깐 착각하는 거예요. 남 욕할 때도 뇌가 잠깐 착각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서 잠깐 약간 쾌락적인 그 스위치가 켜져서 기분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일시적인 쾌감이라 바로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과 같아요.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엄청 씩씩돼서 분노 에너지가 막 하늘 끝까지 차오르잖아요. 치솟아 오르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화를 끝까지 내면 이 화 에너지가 엄청나게 폭발적인 거라 그렇게 화를 낸 다음에는 엄청 피곤함을 느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에너지를 다 그렇게 화 내는데 써버린 거잖아요. 근데 이 화로 돌리지 않고 원망심이나 이런 부분으로 갖지 않고 내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내 감정을 좀 잘 돌보고 내가 지금 슬프거나 분노가 있거나 약간 질투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런 부분도 법문을 듣거나 좋은 영상을 보거나 산책을 해서 자연에서 아름다움을 찾거나 이렇게 좋아하면 운동을 하면 또 도파민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해서 좀 그렇게 기분을 돌리거나 운동도 너무 많잖아요. 헬스장 갈 수도 있고 달리기 할 수도 있고 수영할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로 뭐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행복하는 거에 몰입하면 그 몰입하는 시간만큼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 나의 감정, 그리고 나의 생각을 좀 정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을 좋은 승화의 에너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이런 관점도, 생각의 관점들도, 기분들도 다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실질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원망심이나 분노의 에너지로 써버리지 않고 에너지의 총량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에너지 총량이 있는데 이 에너지를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비중을 두고 어떤 부분에 쓸 것인가 이거를 늘 계획표를 짜보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부분에 감정을 많이 쓰고 있는가 내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방학 때 초등학교 때 뭐 그 시간 계획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에 따라서 한번 그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무슨 생각을 했나 무슨 기분이 들었나 이렇게 짜서 이렇게 하루의 시간을 딱 저녁에 본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 내 생각을 좀 썼는지 어떤 부분에 어떤 감정을 썼는지 이게 한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의 하루 일과를 그렇게 그림 계획표로 그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생각났거든요. 말하다가. 그래서 내가 사고에 뭐 어떤 사고를 썼나 목표에 좀 썼나 아니면 다른 사람 욕하는 데 썼나 다른 사람 칭찬하는 데 썼나 또 감정도 어떤 분노의 감정을 썼나
기쁨의 감정을 썼나, 슬픔의 감정을 썼나, 고통 이렇게 다 이 시간 계획표를 짜보면 이렇게 원을 두 개를 그려서 해보면 되겠다. 하나는 생각의 계획표, 또 하나는 감정의 계획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보면 이게 객관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의 표정, 그리고 말, 어조, 단어 선택, 대화의 주제 선택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한번 객관적으로 그런 데이터 점검들을 통해서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좀 단어를 선택할 때도 좀 품격 있는 단어, 대화의 주제들도 그렇게 좀 선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가서 카페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맨날 본능에 입각한 표현들인데 단어가 진짜 몇 개 안 돼요. 쓰는 게 5개 되나?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어주고 하다 안 되겠으니까 국어사전을 읽어주는 거예요. 단어의 양을 늘려야 내가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고 내 감정을 표현해낼 수 있는 단어의 양이 많아져야 내 감성이 풍부해지고 또 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도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몰라.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이렇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뭐 여러 가지 방송이나 유튜브나 뭐 영화나 드라마나 모든 게 다 또 2개씩이라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때때로 정말로 많이 피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개인으로서 너무 불편하잖아요. 사생활이 없다는 자체가. 그래서 정말로 불편한데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살아갈 운명이니까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제가 이 사생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불편할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좀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예의 있게 저를 만날 때 예의 있게 대해 주시고 너무 바바리매처럼 다가와서 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충분히 아무 생각 없는 여러분들 때문에 충분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는가? 저는 여러분을 또 다른 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저한테 왔다는 건 하나의 우주가 나한테 온 것과 같은 귀한 선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바보같이 굴어서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 이 2가지를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많이 슬퍼하고 아픔을 느끼고 있는 친구들 때문에 저도 심장이 많이 아린 그런 통증을 느꼈고 너무 슬퍼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생은 우주니까 그 우주를 대하듯이 그렇게 귀하게 대하고 어떠한 말도 가볍게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갖고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이런 부분을 늘 먼저 헤아려주고 먼저 안아주고 먼저 뭘 도와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제가 느끼고 있는 어떤 슬픔이나 고통의 무게들 친구들을 보니까 그런 무게들이나 제가 또 다 연결이 온 세상이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때때로 중압감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을 줘도 바보같이 굴 때는 아유 정말 바보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꿀밤 막 때려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막 한 줄로 쓰라고 집합해놓고 혼내주고 싶기도 하고 또 뭐라고 할까 진짜 무례하게 굴면 막 2단 옆차기 돌려차기 다 해버리고 싶거든요. 제가 무례함에 참거나 부당함에 참는 성격은 아니잖아요. 자 할 말 다 해야 되니까 그런 기분을 느낄 때도 많고 근데 또 다 해요 저는 할 말은. 그래서 저도
그리고 또 정말 숨 막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모를까? 이렇게 바보같이 군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또 다행히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런 친구들 덕분에 저도 깊은 바다에서 숨을 못 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종종. 근데 그래도 저를 무조건 사랑하고 지지하고 제 얘기를 들어주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뭐 정말로 아빠를 제가 가장 믿었던 절친인데요. 어떻게 보면 연인이니까 더 깊은 감정들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가까이 있을 때 비로소 숨이 좀 쉬어진다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숨막히는 사람들로 다가오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저처럼 각자의 입장, 각자의 관계들 속에서 저처럼 숨막히는 답답함을 느끼고 쉴 새 없는 책임감을 느끼고 때때로 너무 무거운 무게 때문에 중압감을 느끼고 슬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힘들고 때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모든 감정들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그런 방법대로 적용을 해보시고 정말로 비교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나 자체로서 너무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에 모든 축복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온 우주다. 이런 마음을 늘 새기고 늘 나한테 사랑해, 고마워, 너무 힘들었지, 참 애썼다,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이런 얘기들을 들려주면서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고 그런 사랑을 가득 채워서 이런 사랑들이 넘치고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그런 존재니까 늘 품어주고 사랑을 주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온기를 나누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보내주셔서 정말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오늘은 이런 위로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엄청 많이 사랑해요. 100만 번 뽀뽀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이런 모든 곳에 사랑과 감사가 깃들어 있다. 사랑해, 고마워 그런 얘기들을 늘 조용히 읊조리면서 그냥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먹을 때 이렇게 저작 운동하고 있을 때도 계속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내 뇌가 사랑해 고마워 말하면 그런 기분 상태에 머물러 있잖아요. 내 마음도 그렇게 따뜻한 기운이 흐르고 그래서 나한테 그렇게 가득 채워주는 에너지를 주자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고 행복이 깃든 삶을 살아가고 언제나 온 세상의 축복을 다 누리고 정신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다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시계가 각자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은 얼만큼의 인생의 시간이 있으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보내고 있는 이 순간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너무 소중한 시간인데요.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만났을 때 이렇게 서로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위로하고 이런 시간들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도 다른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서로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생의 인연들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랄게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남은 시간도 각자의 입장에서 행복하게 잘 보내세요. 그리고 하루를 잘 살아서 마무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사랑해, 고마워, 오늘도 잘 보냈어, 대단하다 그렇게 말을 해주면서 또 감사 일기도 쓰고 나를 위한 확언도 하면서 편안하게 따뜻하게 그렇게 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점심 먹고 나른한 약간 졸음이 오는 오후일 것 같은데요. 따뜻한 차 한 잔 스스로한테 선물하면서 또 그 차 한 잔에 깃든 사랑에 대해서
사랑해 고마워 하면서 한 모금 마실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남은 시간도 행복하세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안녕.